다 써졌어요? 다 써지기는 다 써졌어요? 뭐 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사 지금 답이 없는데 무슨 망합니까? 그거는, 예? 제일 답이 없는데 못 보고 잘 본 거 돼 있어요. 그 개념은. 어쨌든 이제, 물어보는 거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있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이렇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내가 책에 있는 걸 외워서 나오면은 그게 잘 적었다고 하면은 잘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합격 못 합니다. 그 선을 넘어가든, 내가 모르고 다른 내용을 적든, 그게 부합되는 다른 내용을 적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콘크리트 교각의 균열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책에 뭐 설계적 원인, 구조적 원인, 뭐 시공적 원인 해서 착착착 해서 막 이만큼 적은 사람하고, 그러면 내용 가지수는 많아요. 이 사람이 설계 계산에 대한 오류, 구조 계산에 대한 오류, 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내용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한 분은 내가 자기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니까 균열을 적으라고 하니까 현장에서 경험했는 거, 뭐 이렇게 뭐 흑막이벽 그리고 이게 흑막이벽이 밀려서 균열이 갔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지하철을 하는데 추락이 됐다. 옹벽에 물이 안 빠져서 수압이 발생돼서 했다. 그리고 옹벽 같은 거나 있는 경사진대 하면 이게 척박요도 밀립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뭐 구구절절이 막 많이 모르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 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적 그림을 그리고. 근데 이제 단 그런 거 조건은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정리 안 돼 있으면 공부가 또 하는 거 그건 완전히 초보예요. 정리는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글에 적은 분하고 앞에 적으신 분하고는 다르죠, 맥락이. 그러면은 채점자가 볼 때 누구를 뽑아주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균열의 원인과 대책을 적으라고 하니까 이 적고 개요 적고 뭐 이 적고 뭐 적었어요. 어쨌든 여기에 균열의 원인 적고 어떤 사람은 구조적 원인 1번, 2번, 3번, 4번 적고 이 적고 설계적 원인 3. 시공적 원인 시공 불량시 뭐 불량 적고 이렇게 적어서 이제 여기 와서는 대책 적어서 이제 쭉 적었어요. 이래 적은 사람하고 이건 이제 책에서 이렇게 나오죠. 구조적 원인, 유지관리 원인, 설계적 원인, 뭐 이렇게 나왔는데 한 번은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해서 부분은 여기에 와서 원인 및 대책 적었어요. 1. 옹벽의 균열 원인 적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었고 배수 불량으로 옹벽의 균열 발생. 그러면 이게 원인이고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 옹벽 청소를 잘한다가 청소죠. 실제로 서울에 있는 그 옹벽들이 붕괴되는 뭐든지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된 거는 첫 번째는 다 균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구성이 저하되고 조금 지나면은 얘가 균열이 발생되고 균열이 발생되고 나서 물이 많이 들어가서 철근이 부식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박리가 발생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요. 첫 번째는 균열이에요. 그래서 또 이 척박 유동에 의한 균열. 그래서 이제 교대에 이렇게 그래갖고 얘가 척박 유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척박 유동이니까 투합이 발생되니까 일어나고 또 이렇게 돼서 경사진대 교대를 설치하면 이쪽으로 밀립니다. 이것도 맨 척박 유동이 좋고 3번 이 사람 흑마기 벽의 변형으로 한 균열. 그래서 흑마기 벽 이렇게 그래가지고 공사 뒤에 벽면 쪽에 교각이 있어요. 교각. 그래 얘가 움직이니까 이 균열이 많이 발생됐어요. 원인은 거꾸로 하면 다 대책이요. 4번 지작물 굴착에 의한 균열. 그걸 지작물 굴착. 지작물 우리가 이게 통신을 매립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옆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있어서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하철 시공식 균열. 그걸 지하철 시공을 해놨는데 이 도로부에 교각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하철하고 굴착을 하니까 얘가 지하철을 하니까 이 지하수가 떨어지니까 무조건 100% 얘는 침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걸 적었어요. 이렇게. 누가 더 주겠습니까? 이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정보고라든지 학회지라든지 어떤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들로 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생각하면은 다 누구나 그냥 쉽게 이렇게 선뜻 이해가는 거예요. 내가 쓸 줄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내면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내가 뭐 물론 알아도 책을 보고 이게 그 조사에 뭐 설계 시행 원인, 그래갖고 설계 시 구조 계산 오류, 최근 배근 오류, 뭐 좋고 이런 시공 시의 오류, 뭐 콘크리트 타설 불량, 뭐 불량, 유지 관리에 대한 거, 유지 관리 점검 불량, 뭐 보수 보강 불량, 뭐 그거 다 그런 것만 적어놨어요. 이 두 개로 봐서 시험 치고 딱 나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잘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이건 몰라. 뭐 그냥 적긴 했는데 난도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합격한 사람이 이게 여기를 합격하고요. 이거는 이 58점이 한계점이에요. 이는 어떤 성격에 그게 이렇게 정락을 꼭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왜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얼마나 내가 할애해서 좀 차별화적인 내용을 적느냐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만 봐서는 기사 답안인 거예요, 이 사람. 이건 책 보고 공부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기술사는 현실이에요. 업무, 경험이 업무잖아요, 업무. 경험이 업무잖아요. 현실적인 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적을 뿐이지 결국은 이런 형태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내용들이. 그러면 이거는 차별화적인 요소는 100%고요. 이건 현실적인 건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답이 안 겹치죠. 확실히 여기 틀리잖아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공부를 다 하고 이런 개념으로 오든지 처음부터 이런 개념으로 가든지 방향성은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게 현재의 우리가 실제적으로 TV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점들이 이런 문제점들로 나오는 거거든요. 가미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적었다 모르고도 적을 적을 모르면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면 적어요. 왜냐, 저걸 잘 모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많이 적는데, 결국은, 이런 거로 적는 걸 많이 적는 연습을 해야지, 결국은 이렇게 적으려면은 관연도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알아가지고, 관연도 문제를 잘 관연도 문제를 결국 물어보는 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면지에 이렇게 적는 것도 계속 연습이 필요해요. 100% 모든 문제를 다 못하지만은 내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있을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좀 내 기본적인 상식성도 그렇고 공부했는 거 하고도 책하고는 안 겹치게 가야 되는데 맨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적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적다 보면은 문제가 바뀌어도 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 부분만 그리고 믿고 가야 돼요. 이렇게 적는 게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요. 내 스스로를 못 믿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60점이에요. 60점이 막 공부를 처음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면 내가 공부하는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난 이번에 이렇게 시험을 했어. 그럼 아닌데. 그러면 다른 패턴으로 공부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아닌데. 이 패턴으로 공부합니다. 아닌데. 그래서 내가 공부했는 게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기본적인 지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썼다고,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공부 방향성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틀어버립니다. 이거 방향성을. 근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최선의 선택해서 가는 거는 맞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떨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가다가 붙던, 뭐 운 좋으면 이렇게 가서 붙던, 뭐 이렇게 가서 붙던, 요건 시간이죠, 항상. 하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붙던. 근데 대부분은 한 이 정도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2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사실은요. 이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것도 빨리 붙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부하는 마다, 사람마다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어떤 놀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놀면서 공부해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립니다. 1년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2, 3년 이상은 다 걸립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항상 그 유혹은 있습니다. 이게 포기할 유혹은요. 이래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어쨌든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조금 시간이 더 확 붙던, 가다가 좀 어정부영 하다 50에서 58점을 왔다 갔다 하다 어느 순간에 붙던, 그거는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고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인가는 합격을 합니다. 여기서 합격하지는 못해요. 근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가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오래 가는 사람이 그게 유리천정이에요. 유리천정. 우리가 유리천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숲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헤맨다고 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코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그 코치, 이제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물어보는 뭔가는 기본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정도는 약간은 틀린 답을 해갖고 채우는 사람은 내가 올바르게 유리천정을 깨고 계란을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서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공부는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보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 능력이 없으면 책을 보고라도 이렇게라도 적어 와야지 내가 그 다음엔 답안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을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 다음에. 근데 요만큼이라도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근데 대부분 그 상태에서 자꾸 요구를 해요. 스스로. 내가 공부도 아예 기본적인 공부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안 붙습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내가 볼 때는 아직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기본적인 공부가 돼 있는 상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공부가 결국은 가면은 이런 스타일의 스킬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이.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인 거, 경험적인 거, 실무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채점 포인트가 그래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시공은 시공 자체가 실무자잖아요. 실무를 배제시키고 체계에서 이론적인 걸 자꾸 가미를 시키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인 채점의 방향성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요. 채점의 방향성이 실무고 경험적인 건데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안이 다르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채점자가 볼 때는 이 답안을 뽑느냐, 이 답안을 뽑느냐. 이 답은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답 틀리지 않죠. 근데 이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채점자가. 이거는 책에 보면 이런 스타일의 적는 패턴은 나옵니다. 우리 균열의 원인 보면 구조적 균열, 시공적인 균열, 무슨 균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패턴은 책에 보면 이 패턴은 딱 나와요. 근데 요거는 누구나 책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책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알고 요 패턴으로 적든 내가 그냥 이 패턴으로 가든 요는 개념의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결국은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다 합격합니다. 다만 합격한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이능 경험을 많이 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나는 늦게 출발하고 늦게 가니까 내가 그런 거지, 그 사람보다도 내가 못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거든.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공부를 할 뿐인 거죠. 그 사람보다 내가 시간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붙은 거고요. 나는 늦게 시작했고 공부를 천천히, 그 사람 하루에 10시간 했는데 나는 하루 1시간 하니까 금방 시간이 인터벌이 길어져서 늦게 붙을 뿐이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꼭 못한 게 아니에요.
기술자는 IQ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외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들이 빨리 합격해요. 그리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의외로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빨리 합격합니다. 약간 또 엉뚱한 면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합격합니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못 참으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